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오토N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권에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21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테슬라도 화재 방지 덕분 SDV 삼성의 투자 모다풀 관심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제목이네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BMS가 그 방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이다. BMS는 SDV에 속하는 범주의 개념으로서 SDV는 Software Defined Vehicle, 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BMS는 배터리 관련 상태를 감지해 이상 징후를 포착, 화재를 예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알려졌지만 문제가 발생 시 책임 소재 일련의 과정 그리고 보험 처리 등에서는 어느 정도도 한계점이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SDV 플랫폼에 최적화된 BMS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도 단순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위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새로운 차량 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DV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에 진가가 드러난 사례가 있다. 테슬라가 모델 S 출시 이후 잇따른 화재 사고로 위기를 맞았을 때도 낮은 차체로 인해 도로의 파편이 배터리 팩에 튀기면서 화재의 가능성이 커지자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차체를 높이도록 소프트웨어 코드를 수정했다. 수정한 코드 배포는 무선으로 진행됐고 테슬라는 전체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도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테슬라의 이 같은 사례는 SDV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SDV 시대가 도래하며 삼성화재가 투자한 SDV 업체인 모다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벤처 투자에 SVIC 58호로 출자해 모다풀에 투자했다. 현대차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로 전환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가운데 모다풀은 차량 제조사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미들웨어, 즉 조종과 중개 소프트웨어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와 차량을 연결하는 솔루션, 그리고 차량 소유주와 관리 서비스를 연결하는 솔루션, 그리고 모빌리티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연결하는 솔루션 등을 개발 중이다. 모다풀 투자와 관련 삼성벤처 투자 관계자는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 보험 및 특화 보험 영역에서 모다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초계인화 UVI 그리고 BBI는 물론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기반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토에는 지난 2월 삼성벤처 투자에 모다풀 투자에 공동 참여했다. 이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SDV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혹시 처음 본 분이 계실까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에 전기차 회사에서 제가 품질보증팀 당시에 과장, 차장을 계속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중에 뭐 했다? 제가 배터리를 담당했었습니다. 담당하는 영역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제가 배터리 담당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배터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10년이 넘었죠. 그 당시 이제 과장, 품질보증팀 과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충전이 있습니다. 충전. 첫 번째 충전입니다. 충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전기를 전기를 넣어주는 쪽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어떤 장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다 충전이 됐다. 그러면 전기를 넣는 쪽에서 차단할 수 있게 그쪽에서 한다. 플러그 쪽에서 이제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배터리 자체에서 충전이 완충이 됐다. 그러면 배터리 대상 받지 않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터리 인풋
플러그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터리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배터리 셀에 문제 있으면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배터리 셀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셀이 있습니다. 셀이 있으면은 셀 안에서도 약간 건강한 애가 있고 약간 비실비실한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애를 건강한 애가 힘으로 버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애가 조금 힘을 많이 쓰고 비실비실한 애가 조금 힘을 좀 덜 쓴 상황이죠. 네, 그거를 밸런스 조정해 주는 게 바로 BMS라는 겁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BMS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플러그 쪽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쪽에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BMS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충전할 때만 BMS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행할 때도 BM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역할을 해준 게 어찌 보면은 배터리의 두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밸런스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밸런스 조정을 해준 게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BMS는 거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BMS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충전할 때, 두 번째 이제 주행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고 나가지고 전복이 됐다. 그럼 화재가 발생됩니다. 충격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전해액이 누액이 되면서 화재가 발생됩니다. 열이 발생돼가지고 화재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해액에서 고체, 즉 전고체 배터리가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차했을 때입니다. 정차했을 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BMS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밸런스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BMS가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BMS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정차했을 때도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현재는 3원계 계통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물론 플러그 쪽을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현재 카이스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음극재 쪽에 지금 아연 도금을 해가지고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계속 순환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열이 발생돼 열폭주가 발생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음극재질 코팅을 한다. 이런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임시 방편이란 거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어디로 가냐?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체, 자, 액체인 전해액이 아닌 전고체 배터리를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전반적으로 밀도가 높다 보니까 화재가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조금 낮추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행거리 조금 짧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좀 짧기는 하지만은 화재 발생 위험성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했던 당시에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담당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이었습니다. 제가 품질 보증팀 과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잘 알겠죠. 필드에서 어떤 문제 발생되는지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계속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 집계를 하는데 한 번도 화재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몇 천 대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만큼 안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저밀도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다. 화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전고체 배터리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현재 리튬 이온, 3원계 리튬 이온에서 이 양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식 농민들도 그걸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현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엔 오늘 종가 5.99% 상승하면서 5,040원에 막았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어떻다 했죠? 자, 현재 바닥은 외바닥 상태입니다. 외바닥 상태이고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외바닥 상태, 바닥은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습니다. 외바닥은 진흙바닥, 쌍바닥은 모래바닥, 삼중바닥에 해당 다중바닥을 현재 락바텀, 락바텀 바이바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3중 바닥까지 기다리냐? 물론 기다릴 수도 있지만은 기술적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를 이용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여기서 왼쪽 어깨를 만들고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역헤드온 숄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현재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사야겠지만 눌림목 구간이 안 나온다 치더라도
혹시라도 음봉 상태다, 장중에 음봉이다, 그러면 그때는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반등관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패턴상 그렇다는 거죠. 현재 권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5,040원에 마감했는데 1차 저항대 5,100원, 2차 저항대 5,700원, 3차 저항대 6,200원, 4차 저항대 7,200원, 그 다음에 7,800원과 8,500원, 9,200원, 그리고 만원, 1,500원이 되겠습니다. 1,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200원, 2차 지지대 3,8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44,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현재 금투가 입질만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1.0%대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26.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26%대 최대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동사의 2대주주가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13.0% 최대주가 가지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2대주주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470억 원대에서 작년에 600억 원대까지 나왔지만 현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 2분기만 1억 원 흑자였고 계속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120%대, 유보율은 3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는 당기순이익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2247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23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0원이면 2배면 4,600원입니다. 현재 PBR 2배가 넘는 상태란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인데 현재 동사는 PBR 2배가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중소형주 이런 종목 어떻죠? 전반적으로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가벼운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매출, 제품, 상품 되어 있는데 다 관련된 자동차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22년도 이후로 상장했습니다. 2022년 1월 20날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지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자동차 용품 제작하는 회사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엔 오늘 종가 5,04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4,8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800원대,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5,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800원대,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4,8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800원대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 매수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3.9%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테슬라도 화재 방지 덕을 본 SDV 관련돼 가지고 삼성화재가 현재 투자한 모다풀에 동사가 공동 참여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4.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1.9이기 때문에 과열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5,700원, 2차는 7,2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4,200원, 2차는 3,8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토 N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